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63세 황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와 다정한 관심. 이 사람이라면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살의 황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63살, 저는 다시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로 살아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즐기세요.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젠 연애할 때야. 늙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연애야.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저는 48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덧 60을 넘기고 아이들은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살다. 진짜 평생 외롭게 늙는다?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로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가게 영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시집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거 두고 가신 거 아닌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제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67세 박영훈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은발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도서관 단골인데 이렇게 좋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아쉽네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 한 잔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업을 했었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이제는 소박하게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꾸밈 없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과시도 없었고 허세도 없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참 좋아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딸이 손주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빠졌다며 당일 취소를 했습니다. 그냥 한숨을 쉬고 넘겼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시간 보낼게. 응,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사실은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는 뒷전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 직원들도 별것도 아닌 일로 실수하고 그날따라 손님들도 유난히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옥 씨,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저는 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순옥 씨, 항상 주변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잖아요. 이제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는 아주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제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를 운명이라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할 때나 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즘 전화 사기 많아서요. 필요할 때만 봐요. 처음엔 그냥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상했어요. 문자가 와도 절대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핸드폰을 항상 비행기 모드로 해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괜한 의심으로 이 행복을 깰까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들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집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하며 집에 대해 물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별거 없어요. 집도 오래돼서 보여드리기 부끄럽네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죠.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맞을까 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도 아니야. 영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걸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엔 항상 연락이 잘 됐지만 주말만 되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주말에 어디 가세요? 그냥 가족들 좀 보고 와요. 하지만 그는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식들도 없다고 했는데 가족이라니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사랑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내 의심이 영환 씨와의 지금 행복을 깨버릴까봐 차마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묻어두고 박 씨와의 연애를 계속했어요. 자식들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면서까지요. 자식들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딸이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딸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화장도 자주 하고 새로운 옷을 사입고 휴대폰을 들고 웃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엄마, 누구랑 연락해요? 응? 그냥 친구야. 그때는 그냥 얼버무렸지만 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휴대폰에 영훈 씨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옥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미래를 위해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딸이 의심스럽게 휴대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는 분이야. 그냥 좋은 분이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순한 좋은 분에게 오는 메시지가 아닌 걸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분이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설마 돈 보낸 거예요? 딸은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저는 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 사람한테 보낸 돈 내역 한 번만 보여줘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열어 입출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말도 안 돼. 이 계좌번호, 해외 송금 기록, 다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엄마,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딸은 박 씨가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믿으며 몰래 박 씨와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옥 씨 당분간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해요. 다녀와서 연락할게요. 그는 카카오톡 문자만 남기고 자세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황순옥 씨 되시죠? 여기는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황 씨께서 피해자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요? 저는 그런 일 없는데요. 혹시 박영훈 씨 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현재 박 씨는 사기 및 금융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황순옥 씨도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수갑을 찬 박 씨가 유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수사관이 제 앞에 앉더니 두툼한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본명이 아닙니다. 그는 로맨스 스캠을 이용한 금융 사기범입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요? 황순옥 씨처럼 나이든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가장한 뒤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제가요? 저는 돈을 빌려준 적 없어요. 직접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박 씨는 당신 명의를 이용해 세탁 계좌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관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으로 입출금된 거액의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 계좌로 해외 송금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당신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습니다. 나는 그가 요청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기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계좌는 이미 금융사기의 공범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황순옥 씨 따님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박 씨는 지금쯤 해외로 도망쳤을 겁니다. 박 씨는 이미 여권을 준비하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설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박 씨와 계속 만나왔는데 제 딸이 수상한 점을 감지하고 몰래 신고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저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소소한 선물을 주며 진심인 척 행동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신뢰를 쌓았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박 씨는 제 계좌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대신 송금해달라며 저를 설득했고 몇 번 작은 금액을 주고받은 뒤 점액수를 키워가며 수천만 원을 제 계좌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어느 날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며 특정 이상한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클릭했고 그 순간 내 계좌에서 모든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저를 위하는 척하며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 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박 씨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도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내가 사랑한 건 대체 뭐였죠? 그 순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심? 진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순간 경찰이 박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박 씨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렇게 그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재산도 잃었습니다.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다야? 내 평생 모아온 돈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저는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확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를 원망했지만 가장 후회스러운 건 내가 속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전부를 걸었는데 결국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돈이 오가는 순간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오늘은 황순옥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한 사람이 처절한 배신을 겪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현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 변함없는 진실이지만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사연 읽어드리는 천일야화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가슴 저미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